자, 아무래도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때문에 경협주들이 좋았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항상 경협주가 가니까 뭐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겠고. 자, 함의를 보시면 전혀 여러분들한테 아주 낯설었던 종목군들이 이번에 올라왔었죠. 의료용 대마 합법화 국산화가 자, 이 국회 추진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나오면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죠. 뇌전증 환자 의식을 잃어버리면서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지금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뭐 국내에서 무려 뇌전증 환자가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뇌전증 환자 치료에 주요하다는 물질이 바로 이 의료용 대마, 이 마리아나죠. 그것이 가장 주요하다고 해서 뭐 관련해서 합법화를 하자 추진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종목들, 물론 뉴프라이드 정도는 알죠. 미국에서 LA 쪽으로, 이 라스베가스 뭐 이런 쪽에서 이 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했다는 얘기가 원래부터 있었고, 최근에 또 이 바이오 빌도 유사한 상황이 있죠. 캘리포니아 주 쪽에서 뭐 이 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기업에 또 한 50%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관련한 종목이 좀 움직이고 있고, 또 자회사를 통해서 이 카이스트랑 함께 이 천년 마리아나 천년 대마 쪽에 이 추출물을 연구하는 기업이 또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그런 종목도 있고, 또 자동이 판매기, 마리아나 자동 판매기 쪽의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세미콘라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이 많지는 않으니까 네 종목 정도, 바이오빌, 오성 첨단, 뉴프라이드, 세미콘라이트가 이번 주에 바닥권에서 그 부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급등 테마 안에 이런 종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다음 주 아마 2차 시세를 주면 다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자, 기타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뭐 다들 아시는 이 엔터 쪽도 다시 이 방탄소년단들이 또 이 빌보드 1위 정말 대단하죠. 암표값이 미국에 이번 공연하는데 암표값이 300만 원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또 르네상스를 맞고 있네요. SM, JYP, YG까지도 좋은 상황이고, 자, 그다음에 GMP도 관련해서 또 화장품 이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또 만들면서 대박을 냈죠. 자, 그동안에 지난 3년 동안 적자를 냈던 GMP가 이번 2분기에 30억에 또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약에 원래도 실적이 안 나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뭐 그런 환경이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화장품 덕분에 뭐 방탄소년단 덕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한 종목이 이번 주에 좋았다 보면 되겠고, 자, 와이솔과 RFHIC, 수페타, 대한강 동시 이들 종목은 5G 쪽입니다. 자, 최근 한 달 전부터 5G 쪽으로 특히 대한강통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아쉬운 건 이수페타시스를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요. 자, 5일 동안, 10일 동안이네, 그죠? 2주 동안 거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주목을 못 받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수페타가 돈을 못 벌었죠. 돈을 정말 잘 버는 것은 와이솔과 RFHIC, 대한강통신, 5G 관련한 종목 중에서는 돈을 이들이 장비나 소재 다 포함해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인데, 이수페타시스는 돈을 그동안 벌지를 못했었다가 최근에 또 이제는 뭐 괜찮아지겠지 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터도 좋았었고, 이렇게 5G도 좋았었고, 거기다 또 줄기세포 관련해서도 뭐 조금 이 합법화 하려는 노력이 또 있습니다. 이 일본은 재생의료법이 있어 줄기세포 치료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불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또한 또 풀어야 될 문제고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해서 네이처셀이 이번 수목 이틀 동안 거의 뭐 이틀 연속 상한가 간 셈이죠. 60% 정도 급등을 했고, 이제 차바이오텍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한 종목군들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 최근에 상한가 종목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10여 개 정도의 종목이 상한가 나왔다는 것은 뭐 매우 고무적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종목들 관련해서 한번 잠깐 확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을 보죠. 자, 8월 달 이후에 시장 자체도 물론 살아난 것도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3주째 수급이 들어오면서 개별주 장세가 만들어진 측면도 있는데, SM은 특히나 기간 수급이 더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비로 완성이 됐고, 작년에 100억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올해는 이제 분기 영업이익이 100억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자, 못 나와도 400억, 많이 나오면 지금 뭐 5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100억에서 영업이 500억이 나오고 있으니 예, 정말 대단하죠. 거기다 이제 수급까지 들어오고 또 계절적으로 또 이 콘서트 또 시즌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자, 가장 핫했던 것은 누가 뭐래도 JYP가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 특히 외국인 수급들은 한 달째 정말 뭐 죽을 만큼 사는 것 같네요. 자, 6%에서 3%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엄청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JYP가 2천억대에 놀던 데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 1조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금 들어오는 자리대가 지금 2천억, 3천억대가 아니라 1조 2천억, 1조 이상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매우 고무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한다면 여기에 맞는 걸맞는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거죠. 지난 연도 사상 최대 19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는 3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조금 조작이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 나오니까 뭐 1조를 만들고 있지 않나 보여지네요. 일단 수급이 들어오는 만큼 JYP는 당연히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고, 자, 지금 들어갈 자리는 조금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이 정도, 네, 60선 뚫는 자리, 이제는 골든이 났으니까 지금은 이 극대화 관점에서 자 보시면 되겠고, 누가 이런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 이익을 실현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극대화를 자 하는 것이 맞을 거라 보여지고, 자, YG 엔터는 자 그래도 좀 많이 힘들었었던 실적적인 측면에선 이 SM과 JYP에 비해서 실적을, 그러니까 뭐 본업에 좀 충실했으면 좋았을 건데 안 하는 거 없었죠. 커피 사업에다 외식 사업에다 또 화장품, 의류까지 자 다른 사업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실적은 좋지 못했습니다만 다행히 기관들이 수급에 의해서 많이 올려놨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상반기 영업이 작년에 250억도 영업이 크게 감소를 했었습니다. 물론 SM보다는 낫지만은, 자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영업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수급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걸그룹 블랙핑크가 대박을 치면서 그때부터 주가는 간신히 뭐 블랙핑크가 살려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자, 이 방탄소년단 때문에 더 그랬고,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역시 GMP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어려웠던 종목입니다. 자, 이 라미네이팅이라고 이런 장비 쪽에, 자, 이런 장비 쪽으로서 사실 그동안에 지난 3년 동안 적자를 냈었죠. 올해까지만 GMP가 적자가 나온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야 될 운명에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이제 몸부림을 칩니다. 바이오 쪽으로 치매 관련해서 네, 자, 자회사 하나 만들었고 인수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화장품 쪽으로, 네, 이 자회사 VT 코스메틱이 또 이 방탄소년단 이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내면서 여기서 좀 대박이 났네요. 그래서 이번 2분기가 영업이 또 30억이 나왔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역시나 수급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많은 정보들을 사실 얻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SM도 그렇고 JYP도 그랬고 이 GMP도 다 죽었던 종목 라미네이팅으로 적자를 내던 기업인 줄 알았습니다만 최근에 기관들이 바닥권에서 열심히 들어왔고 주가는 멋지게 세워놨죠. 그러면 꼭 여러분들이 화장품 쪽에서 대박을 났다는 걸 몰라도 수급만 갖고도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지난 3년 동안 적자를 냈었던 종목이고 1분기까지도 적자를 냈어요. 그랬던 종목이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 이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VT 코스메틱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자 방탄소년단과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완파를 했다는 걸 이걸 어떻게 할까요? 모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저랑 친구를 맺으면 이런 것은 아마 그대로 종종 이런 테마들은 보내주니까 오늘 제일 핫한 종목들 상위 1% 종목 그리고 1등 이 테마들은 제일 빨리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친구 맺기를 좀 해놓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주 고급 정보들, 앞서에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종목들이 있죠. 테마 보시면 테마2에서 나왔었나 보시면 이런 것은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의료용 대마다라는 거. 자 보시면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 국회 추진한다고 해서 바이오빌이 급등을 하고 전혀 생각 못했던 세미콘나이트가 급등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이번 목요일 날 자 반등 시도를 하면서 자 최근에 바닥을 완전히 만들어 놨죠. 이들이 자 이 번호 100%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카나비스 메디칼이라는 회사가 바로 천연 이 마리아나를 이 카이스트랑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북한이 또 원래 천연 마리아나
또 세계적으로 알아주죠. 그들과 함께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을 또 갖고 있는 것은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저랑 친구를 맺어놓으면 이것은 여러분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제일 빨리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도주 매매 그리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과 수급이 매치가 되는 진짜 주식을 많이 소개를 해왔고 뭐 국고초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왔습니다만 이 국고초는 여러분과 만나는 게 자꾸 주말에 만나니까 장중에 실시간 만나기 좀 어렵죠. 그 부분은 역시 친구를 맺어놓으면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빨리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요 종목들을 봅니다. 5G 관련해서 자, 5G는 내년 우리는 3월이죠. 자, 내년 3월이 상용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만 달리는 건 아니에요. 중국과 일본, 미국 모두 서로 이 5G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와 강 케이블에 들어가는 강 섬유 이런 것에 대한 확보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고 일반적으로 내년 3월에 만약에 5G 시대가 열리면 재료가 소멸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문기관에 의하면 2024년까지 관련한 장비들, 5G 관련한 장비들과 소재들은 끊임없이 수요가 일어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Y솔이 그냥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RFHIC는 자 대충 5배가 날아갔는데 자 1,000억대에 있던 이 RFHIC가 6천억까지 갔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었어요. 50억에서 작년에 한 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고 올해 지금 한 130억 정도를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비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성장성이 좋으니까 또 마진도 한 2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그냥 깨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이 5G 시대가 열리지 않았다면 RFHIC가 이 시가총액 6천억은 참 언감생심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전기차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막 콘덴서가 1조를 간다는 게 말이 되나 그죠? 일진머티를 에코프로 사막 콘덴서 거의 대부분 5배, 사막 콘덴서는 10배까지 날아갔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열림으로써 영업이익이 50억이 나오던 사막 콘덴서가 5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던 것이고 RFHIC도 30억밖에 안 나왔던 것이 올해 한 300억 정도. 지난 2014년도에 30억 나왔죠. 15년도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한 300억 가까이 나옵니다. 10배 정도. 다 마치 사막 콘덴서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역시나 미래의 실적에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 자명하고 여러분도 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이익 성장 그리고 또 미래의 실적에 배팅하자는 말씀드렸고 미래 실적이 나오는데 수급 들어온 종목들이 바로 진짜 주식이라고 저 또한 정의를 내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수페타시스를 봅니다. PCB인데 이거를 마치 아파트를 쌓듯이 이 인쇄로 기판을 쌓습니다. 고다층 이 MLB 바로 인쇄로 기판을 이 이수페타시스가 생산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네트워크 장비에는 이렇게 용량이 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MLB가 쓰이죠. 결국 5G 시대에 이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은 못 벌었죠. 작년에 80억에 적자를 냈고 이번 상반기도 영업이익은 한 70억 정도 적자를 냈습니다. 하반기는 좋아질 거라 보여지고 흑자로 아마 다시 돌리지 않겠나라는 것은 주가 수준만 보면 알겠죠. 어쨌든 이수페타시스도 5G 시대가 열리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됐네요. 자, 마지막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대 종목이기도 하죠. 이미 Y스는 신고가 깼어요. RFHIC도 신고가를 깼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종목 중에서 신고가를 깨고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아마 대한강통신. 이미 이수페타시스는 급등을 했으니까 대한강통신이 되지 않을까. 뭐 여러 차례 소개를 했네요. 강섬유 바로 이 강 케이블에 들어가는 강섬유 코어를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소재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번 상반기에 마진이 한 17% 정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150억의 흑자 전환을 냈는데 이게 2015년도에 40억의 적자를 냈던 기업입니다. 40억의 적자를 낸 게 2년 만에 150억의 흑자를 냈고 올해 상반기에 벌써 130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RFHIC와 대한강통신이 지금 5G 쪽에서는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급등 패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